참으로 기절할 일이 생겼습니다. 기절할 일이 매일 생기니까 이건 뭐 하루에 한 번씩 기절했다가 또 일어났다가 또 기절했다가 일어났다가 이런 생활이, 국민들의 이런 생활이 되풀이되고 있네요. 법무부가 원래 신임 장관이 낙점이 되면, 지명이 되면 법무부에서 인사청문회 팀을 꾸립니다. 그래서 지명된 장관 후보자가 무사히 청문회를 마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합법적이에요. 그런데 법무부 인사청문회 준비팀은 일부분은 검사들이 직접 참여합니다. 법무부니까. 바로 그 법무부에서 구성한 조국 인사청문회 준비팀에서 조국의 오촌조카가 해외로 튈 때, 도피할 때, 도피 결정을 내릴 때 거기에 같이 논의하고 상의하고 했다면 이건 완전히 범죄인 해외 도피죄에 해당하는 그런 일이 되거든요. 이런 일이 실제로 발생해 버렸습니다. 이러니 우리 국민들이 하루에 한 번씩 졸도했다가 하루에 한 번씩 일어났다가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진짜로 기절할 일이죠. 법무부가 검사들이 참여한 인사청문회 준비팀에서 조국을 위해서 조국의 오촌조카 조범동이를 해외로 도피시키는 데 기여한 거 아닌가, 사전 조율한 것 아닌가 하는 정황이 나왔고 검찰이 여기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야, 대한민국 정말 그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조국을 그냥 둘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그냥 둘 수가 없습니다. 왜냐? 검찰도 밀려서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금 벌써 피해자가 수십만에 달합니다. 이게 대해서도 지금 좀 이따가 이야기할 텐데요. 어느 정도 기절할 일이 생기고 있는지 여러분 기절할 준비 되셨어요? 자, 지금부터 우리 구독자님과 함께 기절을 하러 가겠습니다. 조국이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사모펀드 의혹이 제기되자 관련자들이 일제히 외국으로 튀어버렸는데요. 그러다가 또 얼마 전에 전부 다 일제히 다 귀국했어요. 이것도 굉장히 이상하죠. 한꺼번에 튀었다가 한꺼번에 왔다가 이게 뭐하는 짓인지. 갈 때 국민 기절시키고 올 때 국민 기절시키고. 요 해외로 튀었던 사람들 중에 조국의 오촌조카 조범동이가 있지요. 이 오촌조카 조범동이가 다른 관련자들을 회유하는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검찰이 확보했죠. 여기까지는 알고 계시는 거죠. 청문회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회유를 막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놀라운 일, 진짜로 기절할 일이 발견됐습니다. 여러분 기절할 준비하시고 들으세요. 조국이 인사청문회 준비단의 팀장급과, 그러니까 대장이죠, 대장급과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주장이 담긴 내용도 파기돼 버렸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조국이 해외로 튈 때 인사청문회 준비단과 교감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는 대목도 있습니다. 서로 짜고 너 잠시 나가 있어라, 튀어라. 법무부가, 인사청문회가 이 통화 내용이 사실이라면 인사청문회 준비단이 조국의 의혹을 숨기는데 관여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죠. 지금 이걸 TV조선이 깠습니다. TV조선이 국민들을 기절시키려고 이걸 깐 것 같습니다. 지난달 중순 사모펀드인 코링크 프라이빗 에쿼티, 제가 하도 많이 이 코링크 프라이빗 에쿼티를 언급하니까 지금 좀 외우셨죠. 코링크 프라이빗 에쿼티에 관여한 핵심 3인방과 필리핀으로 튀었던 조국의 오촌조카 조범동이, 검찰의 강제 수사가 시작되자 조범동이가 국내에 있던 사모펀드 투자사 관계자 A씨를 전화, 이 관계자 A씨가 누군지 아시죠? 예, 이사장입니다. 이사장, 이 대표. 이 사람을 전화로 회유하는 내용의 녹취 파일을 검찰이 확보했습니다. 조국의 인사청문회가 열린 지난 6일 이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해당 녹취 파일에는 조범동이가 A씨에게, 이상훈 대표죠, 이상훈 대표에게 청문회 증인으로 나가지 마라, 청문회 증인으로 나가지 마라 하고 회유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조범동이는 특히 대화 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왜 해외에 나와 있겠느냐 하면서 청문회 준비단 내 특정 인사와 사전 교감이 있었음을 암시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다른 사모펀드 관계자 역시 검찰 조사에서 조범동이로부터 비슷한 취지의 이야기 들었다 하고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사모펀드 투자사인 웰스 CNT 최태식이죠. 최태식이가 공개한 또 다른 녹취록에서는 조범동이가 인사청문회를 앞둔 조국 측이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해서 그 업체에서 돈을 빌렸는지 썼는지 모른다고 말할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하는 발언이 지금 시중에 다 알고 계시죠? 회자됐습니다. 그러자 조국이 지난 6일 워딩 그대로 읽어볼게요. 저나 제 가족이나 웰스 이런 회사 자체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어디에 공사를 했는지 그 자체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그대로 조문동이가 이야기했던 그대로 조국이 외웁니다. 아주 머리 좋으니까 외우는 건 잘하겠죠. 그대로 외워서 앵무새처럼 청문회에서 답변함으로써 국민 전체를 속였습니다. 지금 이 일당들이 저지른 일이 피해자가 수십만 원이라 했죠. 지금 곡소리 나고 있고 좀 이따가 자살자도 나올 거예요. 지금 얼마나 피해가 큰지 몰라요. 청문회 준비단에 근무했던 해당 인사한테 또 물어봐야 되겠죠. 조국이 오촌조카 조문동이 발언이 이렇게 나왔는데 니 어떻게 됐노? 하고 물어보니까 조문동이를 전혀 모르고 통화하거나 연락한 적도 없다고 부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검찰은 조문동이가 해외에 체류할 당시 사용한 인터넷 전화 등 통신 내역을 이미 확보해버렸습니다. 이걸 어떡합니까? 그래서 해당 녹취 파일 내용의 진위 여부를 가리기 위한 검찰의 수사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거 그냥 적당히 넘어갈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막 파헤치고 있죠. 이게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지도 있지만 피해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덮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십시오. 제가 차트를 갖다 놨는데요. 차트 여러 수십 개 갖다 놓을 필요 없습니다. 대표적인 회사 4개 차트를 갖다 놨습니다. 이게 전부 다 코스닥 상장사입니다. 포스링크. 자, 차트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쭈르륵 하다가 딱 바닥에 붙어가 쫙 일직선으로 가고 있죠. 거래 정지 중입니다. WFM. 지금 완전히 4분의 1토막 나고 있죠. 좀 있으면 이것도 거래 정지로 쫙 일직선으로 갈 겁니다. 노건 CNI. 이거 지금 바닥에 붙어가 일직선으로 가고 있죠. 거래 정지 중입니다. GY 커머스. 이거 바닥에 딱 붙어가 일직선으로 가고 있죠. 이거 거래 정지 중입니다. 여기에 투자했던 주주가 몇 명이나 될까요? 제가 주식수를 대충 이 4개 회사만 세알해 봤는데 1억 1천만 주 정도 됩니다. 주식수가 그래요. 여기에 1억 주가 넘게 발행됐는데 여기에 소액 주주가 한두 명이겠습니까? 최소한 몇십만 명입니다. 이걸 어떻게 덮습니까? 윤석열 총장도 그냥 마구잡이로 덮을 수가 없는 그런 사건이에요. 이게 지금 이게 해당 게시판에 가보면 좌절의 목소리, 한강에 가야 되겠다, 내 전재산 다 날렸다, 이런 사람이 한둘이가 아닙니다. 아주 곡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조국의 가족펀드를 운영하는 사모펀드 코링크 프라이빗 에쿼티와 직간접적으로 얽힌 코스닥 종목은 10여 개에 달합니다. 10여 개 회사가 다 졸도할 지경에, 여러분 기절할 준비 되셨어요? 기절을 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건 제가 농담해서 죄송합니다. 이건 농담할 이야기가 아닙니다. 피눈물 나는 이야기입니다. 이 중 상당수가 주가가 추락하거나 횡령, 배임 등이 발생해가지고 상장 폐지 위기에 내몰렸습니다. 상장이 폐지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주식은 1원도 못 받습니다. 그냥 종이 쪼가리입니다. 전도 유명한 신사업을 하는 것처럼 시장에 소문을 내고 그것으로 주가를 띄운 다음에 투자금을 회수하면서 이익을 왕창 남기고 결과적으로는 회사의 경영과 자금 사정을 악화시키는 전형적인 못된 기업 사냥꾼 행태를 코링크 프라이빗 에쿼티가 저지른 것 아니냐. 여기에서요, 제가 이 부분을 조금 설명을 해야 됩니다. 쉽게 할게요.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간단하게 합시다. 이 회사에 조국이 참여한다더라 하고 조국 관련주로 띄워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는 교육 사업만 하던 회사에서 제2차 전지한다. 기술은 어디서 들어오고 어디와 계약도 돼 있다. 나중에 따지고 보면 전부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가가 벌쩍 뛰겠죠. 예를 들어서 WFM은 4,000원짜리가 7,000원으로 뜁니다. 약 더블 장사가 되죠. 3,000원이 남습니다. 그때 이 주식을 팔아가지고 만 주면 3천만 원인데 이게 100만 주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30억이 되죠. 이것이 누군가의 주머니로 꿀꿀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조범동이 혼자 짓이라고 생각하기는 힘듭니다. 조범동이 배가 그렇게 소화기관이 그렇게 큽니까? 여기에는 조국을 넘어서는 다른 파워 게임이 있어요.
제가 그걸 좀 이따가 뒤에 사진까지 꺼내면서 제가 이야기할 겁니다. 제가 이야기하면서도 무서워요. 이거 막 이렇게 까놔도 되는지 이 사람들 너무 무자비하게 했어요. 보통 주가 조작할 때는 한 개 회사를 노리고 하잖아요. 그 관련사가 10여 개가 된다잖아요. 이게 보통 일입니까? 한 개 회사만 해도 휘청하는데 국민들 경제에 치명타가 되는데 이거 무려 10여 개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포스링크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아큐픽스였습니다. 이 사람들 이름 바꾸는데 무슨 도사들입니다. 이름을 살짝 바꿔가지고 헷갈리게 만들어버립니다. 포스링크는 코링크 프라이빗 에쿼티가 펀드를 통해서 경영권을 인수한 첫 사업체입니다. 이 회사의 경영진과 코링크 프라이빗 에쿼티 사이에는 이상한 거래가 있었습니다. 10억 원으로 지분 4.48%를 인수하기로 공시하고도 실제로 돈은 오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지분은 확보했어요. 그러면서도 지분은 가져갔습니다. 이거는 강탈이죠. 그냥 강제로 돈은 10억 넣을게 하고는 돈은 안 넣고 지분만 그냥 가지고 가버렸습니다. 이게 강도지 뭡니까? 그렇게 해서 지분을 확보합니다. 그리고 기업 이름을 아큐픽스에서 포스링크로 바꾸고 가상화폐 거래소를 만듭니다. 가상화폐, 한때 뜯은 아이템이죠. 그런 거래소를 만듭니다. 결국 이것도 뻥이에요. 포스링크는 지난 2월 이 회사의 대주주인, 제가 나중에 실명 밝히겠습니다. 이모 씨와 유모 씨가 비자금을 해외로 빼돌린다는 정황이 발각되면서, 자, 비자금이 어디로 갔다? 해외로 갔다. 해외 어디로? 스위스. 이야, 무슨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해외로 빼돌리려는 정황이 발각되면서 주권 매매 거래가 정지가 칵 돼버렸습니다. 칵. 이거 어쩝니까? 이래 되면 이 선량한 소액 투자자들은, 소액 주주들은 그냥 전재산 날라가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건 이제부터는 거래 정지도 안 되고 팔라고 해도 팔 데도 없고, 물론 살 사람도 없겠지만. WFM 역시 2017년 코링크 프라이빗 에쿼티의 배터리 원천 기술 코어 밸류 펀드를 통해서 인수된 뒤 2차 전지 소재 사업을 새로 시작했습니다. 교육 사업하던 회사를 인수를 해가지고 그걸로 2차 전지 사업을 한다고 공시를 합니다. 그리고 관련 공장도 하나 사는 것처럼 위장을 해요. 이 공장도 가보면 껍데기입니다. 공시에 따르면 이 회사는 신규 사업을 위해 공장 부지 매입에만 19억 원을 투입했는데, 여기 소재지가 여기 전라도 어디인데 이 땅값이나 이런 게 굉장히 애매한, 나중에 수사 중에 다 밝혀지겠지만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회사 이름도 바꿔봤습니다. A1N에서 WFM으로. 회사 이름 바꾸는 거 전문입니다. 여기 무슨 장명소 하는 수사나무다사탑을 뭐 이름 점치는 데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테슬라랑 거래를 텄다 하는 공시를 합니다. 소문을 내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어떡합니까? 이야, 테슬라랑, 세계적인 전기자동차 회사 테슬라랑 거래를 텄다? 이러니까 주가가 뛸 수밖에 없죠. 그럼 또 해먹고. 그렇지만 이 테슬라는 그 테슬라가 아니고 체코에 있는 이름이 비슷한 다른 회사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가를 띄웁니다. 그러고 또 해먹습니다. 그래서 신사업으로 발생하는 실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사기지. 제가 전에 조국이 20년형 이상 갈 거다라고 제가 예측했잖아요. 이런 것을 보면 여기에 조국이 관여되어 있다면 못 뺍니다. 빼도 박도 못합니다. 이게 작은 사건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나라 경제를 뒤흔든 문재인 게이트 중에서도 상당히 큰 게이트, 문재인을 권좌에서 끌어낼 수 있는 게이트급 사건이 이겁니다. WFM 주가는 지난 한 달 새 60% 이상 추락했다. 60%가 뭡니까? 좀 있으면 다 골로 갈 텐데. 조국의 오촌조카 조범동 씨가 10억 원을 단기 대출한 GY 커머스라는 회사가 또 있습니다. 여기 역시 대주주의 자본법 위반으로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해서 지난해 9월부터 거래가 정지돼 버렸습니다. 거래가 정지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손대면은 돈을 빼먹고 회사는 날려버리는 수많은 개미들, 소액 투자자들의 피눈물을 쥐어짜는 그런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한두 군데가 아니기 때문에 못 덮어요. 덮으면 죽어요. GY 커머스라는 회사, 지금 주가 제가 차트 갖다 놨죠. 한번 보십시오. 바닥을 쫙 끼고 있습니다. 저거는 거래 정지 중일 때 바닥에 일직선으로 쭉 나가죠. 조분동이가 이렇게 해먹을 때 이 돈이 조분동이 뱃속으로만 들어갔다고요? 천만원일 겁니다.
결국 수사 중에 밝혀질 겁니다. 제 이야기 전부 다 사실로 밝혀질 거예요. WFM 최대 주주인 우모 회장 누군지 아시죠? 우욱환이 아닙니까? 우욱환이. 우욱환 회장의 측근 정모 씨가 대표로 있던 큐버스 노건씨 연합입니다. 저것도 지금 거래 정지 중입니다. 차트 보이시죠? 쫙 일지선으로 거래 정지 중입니다. 큐버스도 횡령 배임 혐의로 지난 7월부터 주권 매매 거래가 정지된 상태입니다. 피해자가 너무 많잖아요. 이거 어떻게 덮어요? 이런 회사가 10여 개에 달합니다. 보통 한 개 회사만 흔들어 놔도 휘청휘청 하는데 무려 10여 개 회사를 저렇게 사기를 쳐먹었으니까, 흔들어 놨으니까 저걸 어떻게 해요? 대책이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수사 중에 밝혀진 거지만 조문동이가 웰스 CNT로부터 수표를 받아가지고 명동 사채시장에 할인했잖아요. 깡했잖아요. 왜 명동 사채시장인지 아시죠? 명동 사채시장에 가면 수표가 둔갑을 해버립니다. 뭐냐면은 모든 수표는 꼬리표가 붙어 있어요. 왜냐하면 수표 넘버가 있기 때문에 추적이 다 됩니다. 어디로 갔어, 어디로 갔어, 어디로 갔다. 그런데 이 수표가 사채업자한테 딱 들어가면은 꼬리표가 떼져 버립니다. 왜냐? 사채업자가 지 이름으로 은행에서 수표를 교환해가지고 현금으로 줘버리거든요. 물론 현금을 사전에 확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수표 딱 받고 가짜냐 진짜냐 검증한 다음에 바로 그 자리에서 돈 줍니다. 이때 와리깡 수수료가 10%입니다. 1할입니다. 1할. 조문동이가 10억 3천만 원 갖고 갔잖아요. 그러면 1억 300만 원 띄고 나머지 9억만 줍니다. 왜 이렇게 1억씩이나 떼고 할인을 했을까요? 깡을 했을까요? 이게 깨끗한 돈이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못하죠. 때로는 명동사채업자가 무섭습니다. 때로는 30%를 떼기도 합니다. 그것이 급하다, 상대가 급하다 할 때는 조건을 30% 이렇게 내밀어 버립니다. 10억까지 가면은 명동사채업자가 3억을 꿀꺽 먹어버립니다. 그리고 명동사채업자는 자기 세무조사나 이런 것에 대비해서 세무서, 기타 관료들 이런 데다 평소에 밑밥을 쫙 뿌려놨기 때문에 수사가 들어와도 명동사채업자는 큰 오리발을 막 흔들어 뿌리고 끝내줍니다. 이게 명동사채업자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안심하고 깡 해버리면은 돈이 둔갑을 하죠. 그렇다고 해서 완전한 세탁이 되기는 힘듭니다. 왜냐면은 요새는 1,000만 원 이상, 하루에 1,000만 원 이상 거래가 딱 일어나면 바로 국세청에서 체크가 딱 됩니다. 그리고 검찰이 자료 요청하면 국세청은 이 자료를 검찰에 줘버립니다. 그래서 새로운 돈, 예를 들어서 조문동이가 명동사채시장에 가서 10억 주고 10%를 떼는지 30%를 떼는지 1할을 떼는지 3할을 떼는지 그건 모르죠. 9억이든 7억이든을 확보했습니다. 그럼 이 돈을 뭐 하겠습니까? 또 다른 투자하는 데 썼죠. 또 다른 투자하는 데 썼다면 그때 잡혀버립니다. 그때 꼬리표가 딱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 조국 일가, 조국이나 그 부인 정경심이가 얼마나 관여했는지가 지금 수사 대상이거든요. 수사하고 있거든요. 이게 밝혀지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런 상황, 무려 수십만 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이런 일련의 사건들에 대한 법의 철퇴가 내려지겠죠. 이거요, 조문동이 혼자가 한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문동이가 그래 가리킵니까? 자, 또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공개하겠다고 했던 사람, 이 사람 주목해야 됩니다. 제가 이니셜만 갖다 놨습니다. 아직은 이니셜만 갖다 놨는데 이니셜은 MBS. 이 사람에 대해서 제가 지금 추적 중인데요. 이 사람에 대한 자료를 아마 하루 이틀 내로 전부 다 완성할 것 같습니다. 그때 공개하겠습니다. 여기에는요, 윤총경, 기타 등등 아직까지는 말씀 안 드릴게요. 자료가 완성되고는 말씀드릴게요. 윤규경 총경 정도가 아니고 그 위에 임모, 문모까지 정수기 뭐 어쩌고 저쩌고 거기까지 연관돼 있는, 제가 잘 파면 거기까지 팔 수 있을 것 같고, 만약 못 파더라도 희한한 일, 또 기절할 일, 우리 모두 하루에 한 번씩 기절했다 살아납시다. 그런 일이 또 여기서 나옵니다. 이 사람 제가 지금 눈을 가려놨는데요. 제가 자료조사가 다 끝나고 까도 되겠다 싶을 때는 요 눈에 붙은 저 까만 테두리를 벗기겠습니다.
이니셜은 MBS입니다. 누군지 궁금하시죠? 그러니까 제 다음 영상을 꼭 보셔야 합니다. 제가 이런 광고하면 안 되는데. 제가 다음 영상에는 이걸 다 까겠습니다. 정말로 무섭습니다. 제가 이 자료 준비하면서도 범죄가 너무 클 때는 그걸 덮어야 되기 때문에 계속 파고들고 까고들고 하는 사람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때로는 두려움을 느끼면서 그러나 끝까지 간다. 제가 제 영상 아까 거에서 대부분 확정 판결에 대한 영상을 만들면서 제일 끝에 그런 말을 했죠. 끝까지 간다. 죽을 때까지 간다. 무조건 간다. 한번 가봅시다. 가다가 한 번씩 기술도 하고 살아나기도 하면서 갑시다. 좋아요, 구독하기, 공유하기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